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 되는지에 대한 변론을 곧 시작합니다. 공화당 상원이 마음을 정한 이상 어찌 보면 워싱턴에서 가장 쉬운 변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기소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출마해서 졌을 때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정치 문화와 관련 흐름은 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 씨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탄핵에 무죄 판결을 하면 거짓을 옹호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UN 대사를 했던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의 추락을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 초당적 로컬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관절염 치료제가 바이러스 사망률을 줄여줬다는 BBC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바이러스 최악의 지역에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논란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그날 맥카티 의원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야외 식사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헤어컷을 비난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렌트들어 사는 사람들은 퇴거 명령 통지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새해죠? 음력설이죠? 그 인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혹시 시차 관계로 요즘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한국에서도 세계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인사를 드렸어야지 되는데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역사적인 탄핵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서 제가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2월 12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을 만든 조지 워싱턴 대통령 생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전체 그 대통령을 여러 가지를 고마워하고 기념하고 하는 그 대통령의 날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2월 12일이 링컨 대통령 날, 현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지 되는가, 탄핵이 되지 말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 변호팀의 변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그동안 미국에서 많은 그 시사만평들을 보면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울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그 에브라함 링컨의 동상이 많이 보여졌는데, 오늘 혹시 그 링컨 대통령의 혼이 있어서 지금 의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원 재판을 보면은, 과정을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링컨 대통령에게 물어봐고요.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미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께는 과거의 역사와 우리가 이민 온 지 오래돼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뒤늦게 다 커서 이민 와서요. 지금은 현대사이고 그 어느 현대사보다도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까지 그 민주당의 기소팀이 주장하는 것은 끝이 났고 대통령 변호팀은 오늘과 내일 이틀 하루에 8시간씩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오늘 하루도 다 채울 것 같지 않습니다.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정오쯤에는 끝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진행되면서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표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제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 아주 대통령 시절에 친했었던, 그리고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 이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 인증을 해줘서는 안 된다. 역시 그 유타주의 마이클 리 상원 의원 세 사람이 트럼프 그 전 대통령 변호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사가 오늘 이제 변론을 맡을 텐데요. 두 사람 다 얘기를 하겠죠. 어느 정도씩 전략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이 변호팀들이
헌법 전문 그 변호사들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미 17명이나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돼야지 된다 하고 표를 던질 리가 없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가장 쉬운 변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너무 쉬워서인지 아니면 자격 미달인지 서류에 보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United의 그 스펠도 막 틀리게 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하나하고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 지금 차트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을 때 2시간 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 3시간이 넘어서야 집에 가라고 했는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되고 왜 방위군을 보내지 않았는가? 본인이 유고시에 넘버 2, 넘버 3 서열인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 거기서 쫓기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보고 받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얘기 하든지 안 하든지 아마 공화당 상원은 무죄라고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변로인들의 변론이 끝나고 나면은 4시간 동안 상원에 서면 질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증인 소환 요청 없으면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빠르면은 토요일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모든 것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끝납니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끝나는 아주 초스피드적인 것이고요. 하원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정말 잘 기획해서 또 자료가 좋았어요. 했습니다. 특히 이제 9명의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의 탄핵 그 매니저들이 지난번 탄핵 때와는 달리 아주 그 베테랑이 아니더라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뭐 잘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헌법학 교수였다던가 16년이나 트라이얼 로여였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꼼꼼히 본인들이 증인이기도 하고 희생자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스태프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한 것이니까 굉장히 그 딜리버리 정도는 좋았고요. 해서 첫날은 오래 기획한 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둘째 날은 공격하도록 자극을 했고 그의 자극하는 말에 지지자들이 따라서 지지자가 폭도로 변했고 타임라인을 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과 정치인을 보호한 게 아니라 그 폭도들을 보호했다고 했고 어제는 그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이 나라에 해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몇몇의 의원들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의원은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여기 왔다. 의사당 경관과 딱 부딪혔을 때 당신 보스의 말을 듣고 여기로 왔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그 소셜 미디어나 법원 기록 등이 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공격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왔는데 왜 이래?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는데 왜 이래? 폭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우드 보이즈 말고도 그 오스 키퍼라는 또 다른 무장 조직에서 이 무장 조직의 그날 폭력을 주도했었던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30대 38살 육군 출신인데 오하이오주 출신이고요. 지금 음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워키토키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준비됐다. 계획도 다 있다.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백악관으로부터 나온 연락이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원 후안 카스트로 그 텍사스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은 미국이 쓰러져가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 이런 것을 보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얼마나 좋아하든가 이런 지적들을 했어요. 캐나다 총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슬프다. 다른 나라 일이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헌법이 그 혼란함을 잡아야지 되는데 이건 공화당 상원 의원들 안 한다고 한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애국심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국제 이슈에 관심이 많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이렇게 후지게 보는데 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금 그 같은 반응을 보이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하원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제이미 레스킨, 이분이 이제 헌법학자 그 출신이잖아요. 표현의 자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사전에 미리 다 그렇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변호팀이 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법에 대한 폭력이고 전체 헌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관중이 꽉 찬 극장에 불을 던져서 불을 지른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걸 일반 시민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케이스는 소방국장이 관중이 꽉 찬 극장에 폭도들에게 불을 지르라고 하고 막 불타오를 때 축하하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라도 보자. 토마스 페인의 그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미국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그 글을 썼었던 토마스 페인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레스킨 의원은 2020년 4월 달에 미시건주에서 의사당에 총을 가지고 폭도들이 들어갔었을 때, 그때가 이번 사건의 리허설이었는가 이런 지적들도 했거든요. 남부연합기가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리고 미시건이 수십 년 동안 우파 무장그룹의 온상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 그 폭발 사건을 일으킨 티모시 맥베이 같은 사람도 거기서 그 미시건주에서 훈련을 받고 했거든요. 하면서 여기서 선을 긋지 않으면, 그리고 미시건주의 주지사를 납치기도 한 그런 그 용의자도 거기서 훈련을 받았고, 납치기도를 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그 스테이 애톰을 너무 많이 민주당 주지사가 한다고. 여기서 이것을 선을 긋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이런 색깔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도 여러 가지 그 비디오 자료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언제든지 그 폭력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요. 그에 비해서 뭐 맥심 월터스 같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그 반대하고 하라는 이러한 비디오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팀이 주장하는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주장하는 말을 다 들을 것도 없이 변호팀의 주장에 상당히 그 마음을 움직여 한 일반 사람들은 있는 것 같고요. 이런저런 해석 들을 필요 없이 그날의 사건,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쿠데타나 반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입장을 조금 바꿔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그의 정치적인 그 레가시, 유산은 폭력과 배반이다라고 어제 사설을 썼지만, 아무튼 다 양쪽 것 필요 없이 특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한 3분 정도로 그날의 역사를 그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탄핵감인가 아닌가는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아침 8시 17분이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날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이 트윗을 합니다. 아침 8시 17분에 이번 선거는 사기다. 그리고 10시 58분에 이 프라우드 보이즈들이 대통령이 연설하러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출동을 해 있습니다. 12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분 동안 연설을 하고 그때부터 의사당 진군을 말했습니다. 모두 갈 거야. 난 알아. 당신들 우리 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두 갈 거야. 12시 53분 연설이 끝나기 전에 이미 프라우드 보이즈는 거기 대열에서 빠져서 의사당 쪽으로 향해서 첫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지키는 의사당 경관의 바리케이트를 수적으로 압도를 해버렸어요. 밀어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남부연합기, 트럼프기, 뭐 종교에 관한 여러 가지를 들고 무장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싸운다고 Fighting for Trump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몇 분 뒤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부통령이 된다는 이러한 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낮 1시 10분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이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말이 그렇게 많이 지금 들리고 있는 우리는 싸워야지 된다. 그 like hell 정말 죽도록 싸워야지 되는데 like hell처럼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같이 나도 간다. 펜실베니아 애비뉴로 행진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의사당 경찰은 추가 병력, 백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피 명령이 시작됐죠. 1시 45분에 시위대가 의사당을 점거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의사당 측에서는 폭동 모드로 선언을 했고 부통령은 그때도 이 그 대통령 그 인준 절차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낮 2시 12분에 부통령도 결국은 대피하고 말았죠. 그때 의사당 안을 보면 헬멧 쓰고 모자 쓰고 남부 연합기를 휘두르면서 완전히 꽉 찼어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이. 그리고는 바로 휴회를 시작했죠. 이 인준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유진 근맨 의사당 경관이 밋 럼니를 대피시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그 펜스를 목매달아 죽이자고 했잖아요. 목매달은 교수용 그 밧줄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무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은 100피트 앞에 그 폭도들이 있었으니까 30m라는 거예요. 30m면은 100m 달리기 하는데 몇 초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으로 싹 피했죠. 하면서 폭도들은 낸시 펠로시 어딨지 문을 부수고 펠로시에 저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스탭들이 숨어 있고 하는데 펠로시 어딨어 두드리고 다니다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들키기 일보 직전 찰나에 나갑니다. 2시 24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미 대피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스에 대해서 트윗을 했습니다. 용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안 한다. 2시 41분 하원에서도 스텝이라는 숨어 있는데도 배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폭도들이 왔을 때 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려고 하고 폭도들은 상원 의사당이 있고 하원 의사당이 있잖아요. 상원 의사당에 가서 이게 의사당이야. 근데 다들 어디 갔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3시 13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트윗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 의사당에 이미 1시쯤에 갔었을 때는 1시쯤부터 뚫렸다고 볼 수 있는데 3시 13분에야 트윗을 하면서 remain peaceful 그 안에 의원들이 다 대피하고 승계 서열 1위, 2위도 다 대피하고 했는데 remain peaceful 평화롭게 거기에 있어라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4시 17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 알죠. 비디오로 보고 이때는 이미 팍스에 대통령 친구들이 출연을 해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라든가 대통령밖에 이것을 멈출 사람이 없다. 대통령 말은 들을 것이다 했는데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폭동이 시작되고 3시간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으로 가라. 그러나 당신들의 고통을 충분히 안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저녁 6시 통금 시작되기 1시간 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트윗을 합니다. 당신들은 아주 훌륭한 애국자들이다. 폭도들에게 한 트윗입니다. 그때 이미 의사당 안에서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변호팀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변론하고 있고 이번에 이 같은 정부에 대한 어떤 반란이라고 할까요?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특징은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이 20대나 30대인데 이번에 의사당 거의 들어간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잖아요. 90% 이상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대랍니다. 이게 참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고 물론 90% 이상은 아주 대단한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그런데도 일부가 이렇게 미국의 기반을 흔들어서 이게 잘못하면 새로운 무브먼트 폭력이라는 그리고 그 폭력에 참여한 사람은 90% 이상이 또 백인입니다. 리더가
군중을 어떻게 선동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유죄 판결이냐 어떤 분들은 나쁜 그 전례를 남기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시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의사당 자체가 군인들이 차 있고 청소도 계속 하고 있어요. 청소도 계속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또 거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아니 이건 뭐지? 이 나라를 의사당을 세울 때도 노예들이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게 세워서 뭐 백인 우월주의가 이렇게 아주 고조로 올라와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간 그 뒤처리는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하는 이런 미국에서 여기서 정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사이드에서요. 무슨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지 된다. 전 공화당 소속 사람들 가운데서 뭐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였다고도 하고 대표적인 사람 정치계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 인도계, 파키스탄계, 엄마와 아빠가 인도와 파키스탄계예요. 원수의 국가 사람들과 컬럼으로 가장 공화당 가운데서 컬럼을 잘 쓰는 사람 뭐 몇 사람 꼽으려면 패기 누난, 월스트리트저널에 패기 누난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 다 여자네요. 공교롭게도 공화당의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의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의사당에서 대통령의 변호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가 먼저 나왔군요. 지난번과 똑같은 순서인데 한마디로 뭐 민주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말과 비슷한 말들을 했다 하고 지금 변호사가 바뀌어서 데이비 쇼 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엘라바마주 애틀란타에 있는 그 곳에서 변론을 하고 있고 그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펜실베니아주 몬고메리 카운티의 전 그 카운티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그 새로운 말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 사이에 이 니키 헤일리 예전 것으로 바뀌었어요. 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의 칼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니키 헤일리는요, 폴리티코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폴리티코의 한 그 기자와 6시간 동안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 유엔 대사를 했었고 그리고 뭐 아주 좋게 그 물러난 첫 번째 해고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도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아주 그 영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쯤 하면 내가 물러서 있어야지 2024년도에 대권 도전 해볼 만하겠다고 타이밍을 잘 맞춘 거죠.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전에는 지금까지 인터뷰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여성의 권리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유엔 대사를 하고 있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얘기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6시간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팀 아볼타 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릴 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다시 공직에 출마하지도 않을 것이다. 출마할 수도 없을 것이다. 힘이 이미 빠졌다. 정치적인 생존력을 잃었기 때문에 연방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공화당은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의 사진을 내려야지 될 때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내려가지 말아야지 될 곳까지 추락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같이 추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사실이지만 2020년 선거 이후에는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니키 헤일리 공화당 전 유엔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맹인 사람이 풀을 보고 초록색 풀을 보고 저거 파란색이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로
파란색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에게 이거 뒤집어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는데, 헌법상 할 수도 없는 일을 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그리고 옆에서 봤지만 본인이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시간 낭비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이미 고립이라는 벌을 줬기 때문에 사업도 고통받을 것이고 정치 능력 죽을 것이고 소셜미디어, 그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그에게는 이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탄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팬이 아닌 공화당 표라도 흡수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하는 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의 순간이다.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이후의 공화당이냐, 그의 사진을 내리고 같이 추락하지 말고, 아니면 민주주의에 사보타지를 한 트럼프의 친구냐, 둘 중에서 하나만 잡으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약간 둘 다 잡는 것 같기도 한데요. 2024년도 뭐 출마할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패기 누난의 칼럼이 더 좀 눈에 띕니다. 패기 누난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수적인 신문에서 보수 공화당으로서 칼럼을 오랫동안 써왔고, 로널드 레이건의 그 연설문 작성자였는데, 처음에 패기 누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조리에 대해서 칼럼을 썼을 때, 어떤 땐 제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수천 개의 댓글이 99%가 패기 누난을 마구 패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한 1년 전쯤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패기 누난을 옹호하는 글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패기 누난이 쓴 글은 이런 글입니다. 공화당이 무죄로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도 좋다고 거짓말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똑같다. 제목은 이런데요. 그 내용이 더 조금 들어볼 만합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잘했다. 그 기소하는 것을 아주 베스트로 잘했는데, 특히 정보와 데이터를 줄 때 최고였다.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는 효력이 덜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동안 하도 오랜 동안 사실과 거리가 먼 것에 시간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하원 기소팀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들도 이 하원 기소팀이 주장을 할 때 그것을 받고, 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 같은 파워가 당파성을 뚫을 수 있을까? 패기 누나는 탄핵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겠다. 뭐 탄핵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이미 그 이전에 기획된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 민주당 기소팀과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각자 그것을 보면서 비디오가 새로 나온 것이 많으니까 놀란 장면이 있을 텐데, 본인은요, 이 폭도들이 여기저기 의사당에 들어가서, 의사당이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이름이 써 있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케네디의 의자 뭐 이런 데에 가서 막 뭐 총을 겨누고 정말 총을 조준하고 하는 것 보고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무죄라고 투표를 하면은 거짓에 투표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투표하는 것이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무 속이 얼마나 비었는지는 그 나무를 쓰러뜨려서 잘라낸 그 속을 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질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1월 6일 그 사건으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의사당 군인들이 있고 어글리한 울타리가 있잖아요. 막 뭐 쳐놨잖아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 쉽게
쉽게 의사당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영광의 시대는 지났는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인간적인 질문이라고 하면서 넘버 원.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선거인단 인증에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인증에 거부한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날 폭도들에게 가서 말한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없나? 왜 안 그랬을까? 행진이 있을 것을 알았고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상상했다는 게 짐작이 되더라도 그 홀에 가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폭도들에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믿음에 동의를 하지만 이건 아니죠. 이건 법 위반이죠. 그러니 나가십시오. 왜 아무도 안 했지? 그 장면, 경관에 의해서 본인들도 숨지 않았는가? 자기들 편인데 왜 숨지? 자기들 편인데 왜 숨냐고 나가서 말하지 않고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패기 누나의 얘기예요. 자기 편을 이해하지 못했나? 아니면 자기 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보신하려고 바리케이트 치고 숨었나? 인간적인 질문 넘버 2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폭도들이 다 자신들이 올리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 어제 그제는 경관 또 CC 카메라 같은 것을 많이 썼지만 하이퍼 미디어 시대의 인간은 덜 인간적이고 덜 자연스럽고 누군가 멀리서 조종하는 대로 연기하는 영화배우 같았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폭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본인들이 막 믿으면서 이거 부정선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리가 또 세워야지 돼 하고 반란하는 순간에도 상원 건물이 영화 세트장 같았고 의사당 난입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비디오를 촬영하는 배우들과 같았다. 그 사람들은. 큰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처럼 의상도 막 차려입었잖아요. 그리고 그 오스 키퍼라는 또 다른 무장 조직의 그 헤드인 그 여성도요. 민간복을 입다가 의사당에 갈 때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가더군요. 그런 형태로 차려입고 가서 막 라이브로 방송도 하고 정말 비현실적인 것과 같아 보이는 그런 우리들은 모두 흘러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누군가에게 뒤에서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로 나를 조정해서 그 조정에 의해서 흘러가는 좀비와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당 탄핵 소추 의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공개 정치 스타일이 완전히 지금 감정적인 정치, 영화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가 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디오, 민주당이 보여준 그 비디오는 통째로 눈물이었다. 통째로 개인정보였다. 통째로 감정 덩어리였다. 사람들은 정말 그거 보면서 울고 기가 막혀서 울고 또 울고 그랬다. 너무나 진짜였는데 그 진짜가 진짜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진짜. 그들은 자신들의 느낌이 폭도들은 중요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믿었다. 이것을 이제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최악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알았다. 그런 비디오를 보면서 나쁜 리더가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통감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백악관에서 여러 그 도시의 시장들이 모입니다. 이게 이제 시리즈로 이어지는 이벤트인데요. 마이애미라든가 텍사스의 알링턴 그리고 뉴올리언스,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시장들이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리즈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주로 가서 타운홀 미팅 같은 것을 하면서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백신 공급뿐만이 아니라 음식이라든가 유틸리티 빌, 테스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3억 도수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7월 달이 되면은 미국 인구 3억 명이 다 맞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7월 달에 한 1억 도수는 파이저에서 사고 나머지 또 1억 도수는 모더나에서 사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어제는 전국 보건연구소를 갔어요. 그제는 국방부를 갔고 시진핑과 통화를 했고 보건연구소에 가서 한 얘기 가운데 하나는 내년에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어. 이런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전문가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2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14일 동안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이제 백신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 내용은 영국에서 오늘 아침 나온 내용인데 BBC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20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관절염 그 치료제가 이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을 낮추는 데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냥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심각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관절염 치료제를 T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환자가 그 사망하는 비율이라든가 더 오래 살아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25% 정도는 관절약 치료 환자의 생명이 뭐 구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더 많은 임상 실험이 필요한 얘기고요. 그만큼 세계 각 나라에서 백신뿐만이 아니라 치료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다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캘리포니아주 저쪽 시골 지역구잖아요. 거기서 이것도 또 본인이 올렸네요. 아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12월 5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지금도 퍼플일걸요. 가장 위험한 지역이 퍼플이잖아요. 그때도 퍼플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뭐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어요. 13명이 모였는데 이번 주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저는 봤습니다. 2개인가 비디오를 올렸거든요. 본인이 이제 지났으니까 하고 올린 것 같아요. 올렸는데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당시에 뭐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도 그랬고 그 지역도 카운티도 주민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뭐 물 사러 가고 휴지 사러 가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고가 냈을 때니까 그리고 리셉션 같은 것은 허락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맥카티 그 공화당 그 하원 원내대표가 본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뭐 13명인가 참석했다니까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올린 비디오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군요. 바깥에서 했는데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내 안도 있었고 우리 실내에 가서는 뭐 마스크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마스크 쓴 사람 뭐 그다지 보이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그날 본인은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아들 결혼식 치르고 그러고 나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물론 밖이었다고는 하지만 맥카티 사진 마스크 안 쓴 것은요. 그런데 그날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 나파밸리의 그 프랑스 식당에서 그 유명한 식당에서 친구 뭐 생일 뭐 파티 그 뭐 몇 명이 식사를 했다고 엄청 비난을 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뭐 그날 그 헤어컷 한 날은 아니겠지만 헤어컷 한 것도 엄청 비난하고 그랬던 날이에요. 본인은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규정이 있고 규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개인 그 가족들 간의 사정이 다 있는 것이고 해서 어느 정도의 excuse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에 또 공직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그날 다른 그 정치인을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그럼 차라리 비난을 하지 말던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얘기 다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피해에 대해서도 규정과 법이 만들어졌다고 다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질병통제국도 또 지역에 따라서 보조하는 렌트비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다가 퇴거 명령을 받고 실제로 퇴거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밤에 잠자다가 어떻게 하나 하고 벌떡 일어나는 어머니. 아니 내가 아이들을 집도 없이 정말 바깥에 쫓아날 정도로 그 정도의 엄마밖에 안 되나? 남편도 같이 돈을 벌지만 너무 적게 벌고 팬데믹 이후에 이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질병통제국이 뭐 렌트비를 못 낸다고 쫓겨내는 거 없다고 해서 본인 조금씩 내기도 했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도 퇴거 명령이 오고 법원에서 또 이메일로 오고 해서 보니까 결국은 이 랜드로드가 그러한 것을 듣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뭐 틈새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실업수당을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렌트비를 조금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어떤 케이스는 뭐 25% 내야지 되고 어떤 또 랜드로드는 뭐 다 같이 힘든데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당분간 뭐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퇴거 명령 통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그 법률 보조 센터 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퇴거 명령을 이미 받은 그런 렌트 들어서 사시는 분들은 10%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에 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도 또 살아야 되겠고 해서 이 렌트비를 안 내는 사람을 쫓겨내려고 하는 랜드로드는 90%가 변호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차이, 이것 때문에 지금 렌트 보조를 포함해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꼼꼼하게 굉장히 많은 것을 챙겨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변호하는 것이 하원의 기소팀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원의 기소팀은 사건이 일어난 의사당 그 모습을 보여주고 변호팀은 그거 조작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조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후보였을 때 했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